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신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신살을 이해하려면 12운성을 알면은 12신살의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12운성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의 천간이 태어나서부터 생장 소멸하는 그 과정과 그 각각의 자리에서 존재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면, 12신살은 하나의 오행이 아닌 땅에 있는 각 오행의 기운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그 존재하는 속에서 좋지 못한 일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12신살입니다. 그래서 12신살은 지지를 기준합니다. 여기 목을 해묘미가 목이 되고, 인호술이 화가 되고, 사유축이 금이 되고, 신자진이 수가 되는데, 해묘미란 거는 여기 목이 해에서 태어나서 묘에서 제왕이 되고 미에서 인묘를 하는 요 과정을 목이 활동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목이 태어나서 강하고 목이 자리하는 요 해묘미를 목의 영역이다. 이래서 요것을 해묘미 목국이라고 합니다. 인오술은 화국이라 하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에서 병화가 장생을 하고, 오에서 제왕이 되고, 술에서 인묘를 하지요. 그러니까 인오술 화국은 병화가 태어나서부터 그 기운이 잘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유축은 금국이 됩니다. 사에서 금이 태어나서 유에서 제왕이 되고, 축에서 인묘를 하고, 신자지는 수국이 됩니다. 신에서 임수가 태어나서 자에서 제왕이 되고, 진에서 인묘를 하는데, 요 12신살은 이렇게 인신사에 요 장생지를 백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좌오묘유 요것을 임금이라고 봤지요. 진술충미는 토인데 이것은 영토로 봤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제왕과 영토가 한 그룹이 된다 해서 요것을 삼합이다, 목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대표적인 성질이, 목의 대표적인 성질은 갑이 되겠죠. 화의 대표적인 성질은 병화가 되고, 사유축, 금의 대표적인 성질은 경금이 되고, 신자진 수의 대표적인 성질은 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이, 해묘미가 목이 되는데, 나머지 자리에서 이 목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이 12신살이 됩니다. 그런데 요 12운성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2운성의 운행과 12신살의 신살의 진행되는 것이 일치를 합니다. 단지 표현하는 용어가 다르고, 그 뜻이, 12운성은 그 형상이 존재하는 모습을 위주로 한 것이라면, 12신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목의 대표적인 갑을 기준으로 봐서 보고, 화의 기준인 병을 기준으로 보고, 금의 기준인 경을 기준하고, 수의 기준인 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12운성과 12신살의 진행과 그 안 좋은 작용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묘미다 목이지요. 신에서 절을 합니다. 신에서 급살이죠. 급살이란 것은 남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침범당하고 남에게 빼앗긴다. 그렇게 12운성으로 보면 절이 되지요. 내가 형상은 없어지고 정신만 남으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인연은 다 사라진다. 그래서 12운성 그것을 절이라고 하고 12신살에서는 급살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목이 갑이 유에 가면은 절태에 든다, 입태를 한다 하지요. 근데 12신살은 이걸 제살이라 합니다. 제살이란 다른 말로 뭐다? 수옥살이다, 갇힌다, 재앙을 당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태에 든다는 거는 지금 이제 막 모태에 자궁 안에 다 들어간 요 생명은 외부적인 약간의 충격에도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재앙을 당한다, 갇힌다. 그래서 12운성이 태에 해당하는 것을 12신살에서는 제살이다, 수옥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흔히 이제 제살이 오면은 관제 구설이 생긴다, 갇힌다, 병원에 입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양은 천살입니다. 천살은 하늘에서 막는다, 하늘의 살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태양이라는 것은 모태에서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시기지요. 생명이 자라날 적에는 하늘에서 이게 살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쪽 부모겠죠. 모친의 신상에 이상이 있으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천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12운성의 장생을 태어나는 것이죠. 그때는 12운성이 지살이라고 합니다. 땅이 움직인다. 그래서 지살을 이동 변동이다, 이사한다, 이동한다, 변동한다, 움직일 일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갑으로 보면은 해에 오지요. 해에 오면은 장생기가 되니까 태어나지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내가 모태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니까 거의 지살이라고 하지요. 움직이는 살이 12신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살이 있고 역마살이 있습니다. 지살과 있고 역마살이 있는데, 지살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살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변해서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이 되고, 역마살은 12운성의 병에 해당하는데, 요때는 내가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운성의 목욕에 해당하는 것을 12신살에서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갑이 자에 가면 도화지요. 도화란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그 옷을 벗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유로운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애들이 막 태어나면 세상의 규범이나 법칙이나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죠.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막 행동을 하지요. 그림도 마음대로 막 그리고. 그래서 도화를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음욕이다 이래서 애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이 도화가 잘 발달을 하면은 예술이나 예능인으로서의 소질을 크게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됩니다. 12운성의 관대지는 12신살의 월살입니다. 월살을 다른 말로 고초살이라고 하는데, 이 고초살이라는 거는 힘이 들다는 겁니다. 마른다는 거지요.
관대란 거는 부모 곁을 떠나서 내가 독립을 해서 이제 세상살이를 살아가니까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야 되니까 힘이 들지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월살을 고초살이다, 힘든 살이다, 이라고, 요때는 또 건강이 안 좋아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 근록에 해당하면은, 12신살은 망신살이라고 합니다. 망신이라는 거는 뭐냐, 망신당한다는 게, 내가 힘이 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내 스스로 이 망신을 자초하는 것을 망신살이라고 합니다. 12운성이 근록이니까 내가 제일 이제 힘이 강해지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책을 맡아가지고 내가 한 부서의 업무를 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 되면은 내 소신껏 마음대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나치면은 망신이 생긴다. 이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망신살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갑인이 오면 갑인이죠. 그 다음 왕입니다. 제왕. 이걸 장성살이라고 합니다. 갑인묘에 오니까 제왕이 되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양인이라고 하지요. 갑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지나쳐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장성살을 다른 말로 장군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떤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장성살의 시기에 자기 능력을 아주 잘 발휘합니다. 양인을 다른 말로 기술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분야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다 하는 게 장성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성이 되면은 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지나치게 여기저기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2운성의 쇠지요. 쇠는 쇠퇴를 이야기하고 12신살은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은 이게 말안장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일반적인 12신살은 요 반환이 말안장에 앉으니까 일찍이 오면은 소년이 이제 등과를 한다. 과거에 급제를 한다 하고 중년 이후에 오면은 한 부서, 한 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운성으로 보면은 쇠란 거는 내가 한 회사에 있다가 직책에서 치면은 고문이나 감사로 이렇게 물러나서 좋은 자의 역할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 병이지요. 이 병은 내가 이제 몸이 육체가 약해지니까 몸이 약해지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이때는 12신살에서 이게 다시 역마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난다는 것이죠. 여기 장생지는 내가 태어나면 환경의 변화에서 내가 지살이니까 움직이는 것이 되고, 역마란 것은 이제 내 몸이 병들었으니까 내가 나에게 맞는 다른 일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능동적인 변화지요. 산은 죽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12신살은 육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육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육해운이 되면은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운성의 사의 의미하고 요렇게 표시를 해놨죠. 건강을 조심해라. 묘라 12운성의 묘는 인묘지지요. 사람이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신만 남아있는 시기가 되죠. 그때 12신살은 화개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개살은 종교살이다, 예술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사라지고 정신만 활동적으로 아주 되니까 종교적인 영역, 그 다음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신살은 해묘미를 목을 한 그룹으로 하고 인후수를 한 그룹으로 하고 사유축을 한 그룹으로 하고 신자진을 한 그룹으로 하는데, 명리학이 생기기 이전에는 연을 본인이라고 봤습니다. 그 연지를 본인이라고 보고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올해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해생이다 그러면 올해에 신년이 왔다 이러면 급살년이 왔구나, 인년이 왔다 망신년이 왔으니까 망신 안 당하게 조심해라. 해가 만약에 해생이 사년이 왔다, 역마살이다 이래 되니까 역마가 발동했으니까 모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좋지 못한 것을 타개하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제 12신살에 대한 뜻은 급살, 남에게 약탈당한다는 뜻이다. 도난과 분실과 사기를 당한다. 12운성이 절에 해당합니다. 제살, 관제구술살이라고도 하고 소송, 납치, 구속, 수술 등의 일이 생긴다. 12운성의 태에 해당합니다. 천살, 하늘이 내리는 별로 천재지변을 말하고 몸이 아픈 경우도 있다. 이것은 12운성의 양에 해당합니다. 지살은 땅의 움직임으로 상황에 따른 이동, 변동 운으로 타동의 운이다. 타인 때문에 움직이는 운이지요. 이것을 12운성의 장생이 됩니다. 도화는 바람과 유흥, 예술과 예능이다. 재물과 가정이 불안하다 했습니다. 도화살은 12운성의 목욕이 됩니다. 월살, 고초살로 메마른다는 뜻으로 일이 잘 안되고 질병이 생긴다. 12운성의 관대가 됩니다. 망신, 기운이 지나쳐서 망신수와 재물의 손실이 생기고 질병이 생긴다. 망신은 12운성이 제왕이 됩니다. 장성살은 어려서 관문에 들어서 이름을 날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이 제왕이지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장성이 되면 본인이 아주 너무 지나친 기운이 강함으로 인해서 독단적으로 해서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운이 됩니다. 반하는 말의 안장에 앉았으니 높은 의자에 앉는 출세를 하는 것이다. 이게 12운성이 쇠에 해당합니다. 12운성의 쇠를 생각을 할 때는 중력이다, 고문이다, 그게 반한살이구나, 말의 안장에 앉았으니 높은 의자에 앉아 출세를 하는 것이다, 좋은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마, 능동적인 이동으로 이사, 여행, 이동, 변동, 해외 등의 일이다. 그래서 역마는 병에 해당합니다. 12운성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든 이사를 하든 일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 가 됩니다. 육친의 덕과 인덕이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12운성의 사에 해당하죠. 다음 화개살, 종교성과 예술성을 말하고 장인과 같은 특별한 기술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기를 12운성의 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2신사를 하실 때는 12운성을 같이 생각을 하시고 12운성을 논할 때는 12신사를 같이 생각을 하면은 그 존재하는 모습과 그 존재하는 가운데 생기는 좋지 못한 일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운성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의 식간의 형상과 특징을 말하고 12신살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의 식간의 형상에 나타나는 기륭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 식간의 형상이 난다는 것은 식간은 어디든 땅에 뿌리를 내리지요.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린 곳에 이 12신살에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연승과 12신살이 절은 급살이 되고 태는 제살이 되고 앞에서 다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신살 수지법입니다. 손으로 12신살을 쉽게 찾는 법이 있습니다. 앞에도 12운성을 손으로 짓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육갑을 짓는다 해서 오른손에는 필기구를 들고 왼손으로는 이 모든 것을 손에서 다 짚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살, 망신살, 육해살, 지살, 장성살, 화개살, 도화살, 반환살, 급살, 역마살, 제살, 월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요 두 번째 지살, 장성, 화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인호술이 이제 지살, 장성, 화개살이죠. 그러면은 인의 한 전 단계 축인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축인묘. 앞 인의 전은 천살이 되고 인의 다음이 도화살이 됩니다. 장성살의 기준에서는 사오미 해서 오의 전인 사는 망신이 되고 오의 다음이 미는 반환살이 됩니다. 술은 신유술이 됩니다. 화개살의 앞전은 육해살이 되고 화개살의 다음은 급살이 되지요. 그래서 인호술을 기준으로 하면은 인의 앞과 뒤 오의 그 전과 그 다음 술의 앞과 뒤를 가지고 보면은 지살, 장성, 화개, 천살, 망신, 육해, 도화, 반환, 급살 요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역마, 제살, 월살은 요 인호술의 반대 자리, 충을 하는 자리가 됩니다. 인신충을 하는 자리가 역마살이 되고, 좌오충을 하는 자리가 제살이 되고, 진술충을 하는 자리가 월살이 됩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인호술 요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살, 장성, 화개를 기억하면은 그 앞에 손으로 천살, 망신, 육해, 도화, 반환, 급살, 역마, 제살, 월살을 이렇게 짚어보면 됩니다. 인호술이다. 인의 전은 천살이다. 그 다음에 인의 다음이니까 도화다. 오다. 망신살과 반환살이구나. 술이다. 그럼 전이 유니까 육해살이고 해는 급살이구나. 인을 충하는 것이 상충을 하니까 좀 움직인다. 역마살이다. 장성살은 수국화, 제살, 제극, 수국화를 하니까 제살, 수국살이다. 관제구술수다. 몸이 아플 수다. 습습수다. 월살은 진술충이다. 땅과 땅이 충을 하니까 힘듦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12신살이 아주 기억하기 쉽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호술뿐만 아니고 여기다 해묘미를 넣으면은 똑같이 됩니다. 해는 제살이 되고 묘는 장성이 되고 미는 화개살이 되지요. 해의 전은 뭡니까? 술이잖아요. 해니까 술해자가 해야 되니까 술은 천살이 되고 자는 도화살이 되고 묘니까 인묘진이 되지요. 그렇게 인은 망신살이 되고 진은 반환살이 됩니다. 미는 해묘미에서 미다 이러면은 오미신이 되지요. 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오는 육해살이 되고 미는 화개살이 되고 신은 급살이 됩니다. 해묘미에 충하는 해를 충하는 사는 역마살이 되고 묘를 충하는 유는 제살 수옥살이 되고 미를 충하는 축은 월살 고초살이 됩니다. 나머지 금에 하는 사유축이나 수에 해당하는 신자진도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천살, 망신, 육계, 지살, 장성, 화계, 도화, 반환, 급살, 역마, 제살, 월살 요것을 자꾸 짚어가지고 엄지손으로 해서 이렇게 짚으면 되겠죠.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을 찾고 싶다 이럴 적에는
기준하는 것만 딱 찾아가지고 찾으면은 나머지는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신살 이 수지법도 잘 외워 놓으면은 필요할 적에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신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신살과 12운성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12운성은 천간의 식간의 기준이므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한 것이 되고 12신살은 땅 위에 있는 기운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목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디로 가니까 해묘미를 목이다. 그렇게 목이 존재하는 기간이지요. 목의. 그래서 해묘미가 모였을 적에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해진다. 인오술이 모였을 적에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해진다. 사유축이 모이면 금이 강해지고 신자진이 모이면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해진다. 뭐가 강해질까요? 천간에 있는 식간이 기운이 강해집니다. 땅에는 기운이 머물고 그 기운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어떤 천간이든 가서 있게 됩니다. 해묘미가 지지에 있는데 천간에 갑이 있으면 갑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지요. 반대로 해묘미가 목이 강해졌는데 그 천간에 목의 반대인 금의 기운이 있으면은 그 금의 기운은 아주 약한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12신살과 12운성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늘과 땅에서 움직이는 오행의 이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